안녕하세요. 안나야 산행가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나 프로라입니다. 안나 프로라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산행 대신에 막걸리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막걸리는 술이지만 유산균이 풍부하다는데 착안을 해서 저는 막걸리 요법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말하자면 막걸리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으로 막걸리를 담기 시작했죠.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말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병이 아니라 그냥 증상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생기는지 의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에 대한 이름을 하나 붙인 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죠. 이 병은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걸리 요법으로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막걸리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를 한 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안주로 막걸리 안주로 이 굴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봉지에 한 3,000원 정도 되면 한 봉지 사거든요. 그러면 그냥 끓는 물에다 살짝 데치면 됩니다. 포장만 있으면 되죠. 아주 간단하면서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그런 안주가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막걸리 담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비율이 중요합니다. 쌀과 물과 누룩의 비율은 1대 1대 0.1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쌀의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항주를 담고 있어서 맵쌀 한 번 담을 때 맵쌀 0.5kg, 찹쌀 2kg, 그리고 쌀이 2.5kg, 누룩이 250g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온도죠. 처음 이틀간은 25도씨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틀 기간이 효모의 정식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 효모는 정식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자주 저어주고 이게 중요하죠. 효모가 정식됩니다. 그 다음에는 3일부터는 효모가 어느 정도 정식되고 난 뒤부터는 뚜껑을 닫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보통 봄, 가을에는 상온에서 발효가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상온에서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온도를 좀 냉장고에서 냉장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19도에서 약 4주간 발효를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빨리 끝나고 신맛이 강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발효가 오래 걸리고 깊은 맛이 있죠.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호기성 발효와 혐기성 발효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호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산소를 좋아한다는 거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산 발효라든지 효모의 정식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발효입니다. 근데 혐기성 발효는 공기를 싫어하는 발효죠. 공기를 차단시켜줘야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알코올 발효죠. 알코올은 산소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특이하게도 산소가 있어도 발효가 되고 산소가 없어도 발효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막걸리를 담는 그 영상을 빠르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눈으로 쭉 한번 귀로 흘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맵쌀 0.5kg를 계량해서 약 1시간 정도 물에 불립니다. 1시간 정도 약간 부르고 나면 이걸 이제 그 체에 걸러서 물을 뺍니다. 약 10분 정도 물을 빼고 이 맵쌀을 믹스기에 넣고 이게 곱게 분말을 이제 갈아줍니다. 맵쌀 가루를 이제 볼에다 담고 이제 이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반죽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물의 양이 쌀의 양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 물 2리터를 이렇게 끓여서 냄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맵쌀 가루를 붓습니다. 맵쌀 가루하고 저한테 물 전체가 2리터 정도 됩니다. 물을 조금 더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좀 저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익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익반죽은 이렇게 거품이 한 서너 번 정도 올라오면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이제 물에 담가서 빠르게 식혀주죠. 그리고는 이제 누룩을 계량해서 250g 계량을 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누룩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주 곡자를 쓰고 있습니다. 25도씨 이하로 식히면 되는데 우리는 온도를 재기 어려우니까 거의 완전히 식힙니다. 완전히 식히지 않으면 온도가 높으면 이제 이 누룩 곰팡이가 죽기 때문에 식히죠. 그리고 이 익분정에다가 계량한 그 누룩을 넣고 이렇게 섞어 줍니다. 골고루 섞어 주는데요. 이 시간을 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익반죽에 이렇게 착상을 한다 그럴까요? 달라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누룩을 섞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때 온도를 이렇게 좀 높여주면 좋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산소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저어줍니다. 쪄줄 때도 좀 상당한 시간을 한 10회, 20회 정도 이렇게 좀 길게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고 나서는 또 뚜껑을 덮어서 따뜻하게 밑에 저는 전기장판을 켜고 위에 이제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지금 이 밑술이라 그러는데요. 익반죽의 어떤 발효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따뜻하게 이제 온도를 유지시켜 주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뚜껑을 열어서 저어줍니다. 효모가 정숙하려면은 이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개어 오르죠.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효가 되고 하루 정도 있다가 저는 여기 이제 찹쌀이죠. 찹쌀 2kg를 이렇게 고두밥을 찝니다. 고두밥은 약 한 50분 정도 찌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두밥을 완전히 식혀서 아까 만들어 놓은
육반죽을 이 고두밥에다 다시 붓고 잘 저어줍니다. 이게 덩어리가 없이 잘 저어야 이게 좋겠죠. 그리고는 다시 또 하루 정도 이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때도 이제 수시로 또 한 번씩 저어주죠. 발효가 잘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입반죽 하루, 그 다음에 입반죽과 고두밥을 섞어서 하루 이틀 동안 따뜻하게 발효를 시키다가 이틀 후에 3일째 되는 날 이제 유리 항아리에 이렇게 전체 담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는 이제 저온으로 숙성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를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저는 이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고에 넣고는 이제 온도를 이렇게 맞춰주죠. 이거는 한 2주 전에 담은 술인데요. 이게 발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기 때문이죠. 이 와인 냉장고를 저는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 장치는 이게 온도 조절 장치죠. 여기 한 3, 4만 원 주면 살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설정 온도가 18.5도고 현재 온도는 22.2도 되었습니다. 18.5도로 이 온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온도 조절기의 그 촉수라 그럴까요? 요 센스를 안으로 이제 이렇게 넣고 안에 넣고 이렇게 문을 닫아줘야 합니다. 촉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큰일이죠. 이래 닫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4주까지. 4주 후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건 발효가 조금 덜 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3대 망에 넣고 이렇게 그럽니다. 잘 걸러주면 우유빛깔의 이 막걸리가 나오죠. 이 막걸리, 지금 요 막걸리를 물을 타기 전에 막걸리는 그 도수가 약 14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1배 내지 1.5배를 탑니다. 그러면 도수가 약 6도에서 8도 정도로 낮아지죠. 그리고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사카린을 좀, 이건 조금 많은데요. 이보다 조금 작게 넣어서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이걸 페트병에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이렇게 해서 저는 매일 저녁 식사 때 막걸리를 종이컵 한 잔 정도를 매일 마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저는 막걸리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뭐 2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막걸리 요법을 통해서 저는 예전에 못 마시던 커피도 마시게 되었고 쌍추도 지금은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쌍추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했죠.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먹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계양도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다만 막걸리 요법이 뭐 유산균에 의한 그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것. 그리고 가음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죠. 이것으로 막걸리 요법으로 속병을 치료하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